안녕하세요, 스카이 원장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필러 부작용에 대한 영상, 저도 그걸 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좀 작은 부분을 너무 크게, 몇 가지 부분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한두 건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생각되고요. 어그로를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필러 시술을 한 선생님들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저도 그것을 보고 바로 반박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는 저희 채널에서 증오, 분노, 저격, 남을 비방하고 헐뜯은 내용을 안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동안 고민하다가 차츰 그 영상이 인기를 끌고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걱정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영상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저희 성형외과 학회에서 그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공식 입장의 전문을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성형코리아라고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성형 포탈이 되겠고요.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개원하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의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서는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곳이고, 서로 간에 수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학술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학회 안에, 성형외과 학회 안에 MIPS라는 최소침습 성형연구회라는 작은 학회가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성형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주로 필러와 보톡스, 실을 이용한 리프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필러 영상에 대한 최소침습 연구회의 견해. 최근 한 성형외과 원장님의 필러 시술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필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회에서 이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를 모아 의견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필러 주입술은 성형외과 영역에서 보톡스 주입술 다음으로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는 시술법이고요. 이 중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 필러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논문만 1013개에 달하고요. 이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는 전 세계에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많은 의사들이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하고 있는데, 그 어떤 논문에도 이 필러를 사용하지 말라는 논문은 없습니다. 물론 그 필러의 주입 방법에 대한 논문, 해부학적으로 안전한 층에 대한, 레이어에 대한 논문, 물성, 부작용에 관련된 논문은 있지만 그 어떤 논문도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지 말라는 논문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의 피부나 관절랑, 유리체액 등에 존재하는 정상 구조물이며 매일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걸 반복하고 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똑같은 히알루론산 구조물에 이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가교제라는 것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 즉 히알라제라는 효소가 진피층에 존재하며,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주입해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즉 진피층 가까운 곳에 히알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피층 가깝게 주사된 히알루론산 필러는 쉽게 녹아서 없어지지만, 피하지방층이나 아니면 골막 위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간 히알루론산 필러는 생각보다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지 전혀 안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는 언제든지 깊숙하게 히알라제를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가교제 또한 간혹 붓기나 어떤 그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BDD라는 가교제도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서 그 어떤 필러보다 안전하게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동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세 가지 논문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했던 그 논문은 근본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오래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논문이지 이 필러가 녹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변형해서 해석을 하는 게 매우 놀라웠다는 것이 연구의 입장이고요. 자, 이 사진은 이 실험에 사용되었던 쥐의 조직 표본입니다. 쥐에 주입되었던 필러의 양은 0.2g, 쥐의 일반적인 몸무게는 약 20g, 그러면 쥐의 몸무게 대비 100분의 1 정도의 무게이고요. 이 주입된 필러의 크기는 약 1cm 정도, 그럼 쥐의 크기는 약 10cm, 그러면 크기 대비 10분의 1, 몸무게 대비 100분의 1, 크기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양이 쥐한테 주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몸의 크기로 환산하면 60kg 사람의 경우 약 600g의 필러, 즉 필러에 한 5, 600개 정도가 들어간 거고, 165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부피가 약 16cm 정도의 엄청나게 큰 덩어리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쥐의 몸 크기 대비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될 수 없는 양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 몸에 주입된 5에서 10cc 정도의 필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다 자라 들어가서 필러가 정상 자가 조직으로 대체된다고 하였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재료가 또 있을까요? 볼살이 너무 꺼지고 몸에 지방이 없어서 지방 이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필러가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러를 넣었더니 필러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지방과 자가 조직이, 자가 콜라겐이 형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필러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필러가 몸에 들어가면 절대 없어지지 않으므로 위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만 사용해 왔는데, 이 필러를 계속 써보니까 피부도 같이 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즉 스킨 부스터라 해서 주입된 필러가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많이 만들어줘서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늘어지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없애줘서 피부를 젊어지게 해준다는 내용이지, 이걸 어떻게 필러가 안 없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논문 또한 필러의 단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우수성을 밝혀낸 훌륭한 논문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논문은 중국에서 발표된 것으로 주입된 필러가 뼈를 눌러서 턱뼈를 함몰시켰다는 내용으로 이처럼 필러는 매우 위험하니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의견은 매우 심한 논리의 비약,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코 실리콘 보형물, 턱끝 보형물, 이마 보형물 등 얼굴에 사용되는 모든 보형물은 일반적으로 뼈를 약간 함몰시키는 것으로 대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함몰시킨다 해도 보형물이 그 이상의 충분한 볼륨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유는 보형물이 아니라면 그만큼의 볼륨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것이고, 뼈가 또 약간 흡수된다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실 그 양 또한 전혀 걱정할 정도도 아닙니다. 더구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보형물처럼 골마 아래쪽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뼈를 누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1g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무게의 필러로 인해 뼈가 눌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 약의 효과와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이고, 생명과 전혀 무관한, 전혀 심각하지도 않은 아주 극히 일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매우 어거지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 수많은 스터디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시술들의 부작용,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급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안면 윤곽술을 해서 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이 수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 흡입술을 해서 폐색전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방 흡입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맞아요? 트임 수술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앞트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논리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게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널리 알려지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최소침습 성형외과학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